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외계 없는 IT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IT에 대해 잘 모르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아망드입니다. 더 반갑습니다. 자세히 소개하십시오. 디자인하는 아망드입니다. 아, 디자이너로 네. 전직하셨나봐요. 드디어 네. 약 200회에 가까운 방송 만에. 아 순간 내 네. 소개가 안 떠올라서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네. 아무튼 2주년이 넘어 3주년째 전직한 줄 알았네요. 네. 네. 서당계 3년이 보통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슬슬 넘어갈 때가 됐구나. 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지난 주까지 곳곳에서 호평이에요. 그래요? 우리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들. 아 그래요? 네, 호평입니다. 네. 뭐 의견 안 구해 보셨나 봐요, 주변에? 저는 주변에 계신 분이 아크로벳 선물해주겠다고. 너 거지같이 보였나 보다, 약간. 그 라이센스 거지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 받아야지? 왜, 씨, 얼만데? 그 나에게 하는 선물이라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그럼 선물. 카드 등록해 놓으면 사실은 야 이제 그만하지 할 때 되지 않았냐라고 하기도 좀 그래. 일단 그러니까- 결제 긁어버리면 돼. 일단 은 실장이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친구 없어도 돼. 난 없다고 말 안 했어. 진작에 친구는 없었어. 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 근황이나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저는 할 말이 2주 있어요. 하셨는데 뭐 하셨어요? 저는 요즘 집에서 스캔을 하느라 바쁩니다. 뭔 스캐너요? 스캐너를 문서를 다- 샀어요. 아, 북스캐너 샀어요? 그렇죠. 어떻게 스캔하는 거? 이렇게 위에서 넣으면 직 해갖고 이렇게 돌아오는 아니요, 거. 바닥에 깔아놓으면 네. 지가 알아서 스캔을 해요. 뭐야? 로봇 청소기 같은 건데 약간 스캔이야? 그렇게 생겼어. 근데 그래갖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스캔을 해? 그 판때기가 있는데 그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 장을 올려놔도 얘가 알아서 진짜요? 그걸 분리를 해서 스캔을 하더라고. 신기하다. 요즘 그거 쓰면서 집에 있는 종이를 하나씩 없애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큰 것도 스캔이 돼요? A3 사이즈까지 아, 되니까. 진짜요? 네. 포스터 정도는 다 되는 거네. 네네. 좋다. 비싸. 긍정쌤 주로 그런 취미가 있더라고요. 펀딩 사이트를 보다가 이게 재밌겠는데? 이러면 아니야. 눌러 이거 돈을. 후지츠 겁니다. 후지츠. 아, 후지츠예요? 후지츠 거예요. 후제츠도 여력이 없어서 요즘 펀딩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아마왕드는요? 저는 뭐 없었어요? 별거 없었습니다. 암- 뭐 잘 지냈습니다. 아망드 뭐 홈팟 이렇게- 샀다고. 에? 홈팟 샀다고. 홈팟은 그냥 제가 요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게임 많이 해서 네. 아, 진짜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어? 아침에 회사 출근하고 저녁 퇴근하면 샤워하고 바로 게임을 하다가 한 12시쯤 게임에 지쳐서 자요. 네. 배틀그라운드 하다가. 배틀그라운드만 해요? 네, 결국 그랜드 마스터를 찍었어요. 그랜드 마스터 뭐야? 제일 높은 거. 배틀그라운드가 그런 게 있어? 그런 티어를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잘해요? 아, 잘해. 그 사이트 같은 게 있어? 난 무슨 못해. 사이트? 나랑 같이 하는 분들이 잘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이 게임 컴퓨터가 앞에 있고 왼쪽에 아이맥이 있거든요. 네. 이제 로딩하는 동안 아이맥으로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데 홈팟이 나왔대. 그래서 잠깐만요 이러고 그걸 사놓고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 세상에. 스스로 굉장히 한심했겠다 그날 밤에.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니?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근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다가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그게 많은 요즘 직장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쵸. 네. 그냥 저녁에 뭐 취미생활 엄청 디테일한 걸 갖기도 힘들고. 그래서 네. 요새는 게임을 좀 줄이고 다시 책에 좀 빠져볼까. 공부 좀 해본다. 아니 공부는 아니고 그냥 책을 읽는다. 뇌를 좀 이렇게 굴려본다. 네. 은 저는 실장은 뭐 했습니까? 한 주 쉬는 동안에 갑자기 사실 약간 이렇게 덜컥 그 심경의 변화 같은 게 와가지고 그냥 진짜?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민가요? 그래서 그냥 제주도를 갔어요. 음.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전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첫 제주도였는데 그걸 약간 우발적으로 그냥 2박 3일 정도만 딱 예약해서 그냥 딱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제주 너무 좋잖아. 근데 너무 실망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실망했다기보다는 갔는데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네. 근데 또 자가발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기차를 겠지. 네. 전기차도 우리가 많이 탈 수 있는 아이오닉이나 이런 거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리프라는 전기차가 있는 거야. 그게 뭐야? 혼다인가
닛산에서 나온 전기차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일반적인 전기차랑 약간 컨셉이 다르게 그 일본에서도 이제 작은 소도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컨셉으로 나온 거라서 네. 최대 주행 거리가 만충을 해도 120 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전기 오토바이 빌렸네. 근데 그 120 킬로를 보고 네. 이게 제주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너무 비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주도에서 끝에서 끝을 가는데 한 30분이면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걸려요? 아유 아니 들어봐. 내가 공항이 이제 제 북쪽 끝에 있더라고. 네. 그리고 숙소를 남쪽 끝에 있는 숙소를 잡았어요. 네. 차를 끌고서 렌트카를 받았잖아. 120km 딱 떠 있어서. 네. 그리고 내비를 찍었는데 1시간 반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갖고 그 숙소에 전화해서 물어봤다니까. 여기 맞냐고. 네. 했더니 원래 그 정도 걸린대. 갖고 갔는데 전기차가 간당간당한 거야. 120km가. 왜냐면 일단 날씨가 추우니까 배터리 효율도 안 나왔을 거야.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음 날에 그 제주도의 동쪽을 가려고 갔다가 오는데 그것도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어디 가면 1시간이야. 네. 근데 가는데 이제 저녁에 좀 이렇게 갑자기 폭설이 내려갖고 빨리 가야겠다 했고 한 4시쯤인가 숙소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산을 이렇게 돌아서 가운데 가로질러 가다가 폭설이 너무 내려서 차가 갇힌 거예요. 차가. 다른 차들도 못 가고 시에서 이제 제설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전기차잖아.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뭐지? 냉기에 약하다고 그랬나? 열기 냉기에 약하다고. 네. 난 가만히 있는데 히터도 껐어. 심지어는 불안해서. 근데 킬로미터 수가 점점 주는 거야. 뭐 그거 불렀어요. 그 구해주는 거. 프로미 이런 거. 출동 불렀구나. 그랬더니 배터리 긴급 출동해줘가지고 네. 가더라고요. 근데 아이폰이네. 진짜 너무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에 보면은 그 충전소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 네. 아무튼 뭐 여러분 전기차는 충분한 킬로미터 수가 있는 거를 쓰시고. 네. 그 이번에 많이 추웠잖아요 이번 주가. 네. 그 그쵸. 어디서 봤는데 그 여름에 일기예보 나와 있는 온도랑 네. 겨울에 일기예보 나와 있는 거 딱 2개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그 전자기기나 전기차의 최고의 테스트 필드가 될 것이라고 50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뭐 영하 한 3도 되니까는 네. 야씨 여름 다 왔네. 여름이네. 따뜻하네. 네, 아무튼 저는 혹한 그 전기차의 한계를 좀 성능을 시험하고 왔습니다. 예. 네. 이제 이번 주의 특집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네. 새로 시작하는 3주의 특집이 네. 요즘 이제 핫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뭔가요? 아마도 이번 달에 계속 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네. 제가 가져온 주제는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발소에서도 거의 뭐 3주에 가까이 네. 1월 달 이발소 내내 그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것들이 꼭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가상화폐 시세도 우리나라에 급등락하는 변동폭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폐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근본적인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원리나 뭐 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네. 저도 이거 사실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이것저것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해야 되긴 했었는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자가 발전이 다루기 제일 좋은 기술이다. 또 약간 혹했어? 왜냐면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중요하고 사소한 IT 이야기. 그 블록체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한 단계 까보면 남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도 모두가 몰라. 모르는. 그렇죠. 이게 원래 그 분기마다 그런 키워드가 한 개씩 있어요. 예전에 빅데이터, 사실 모두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는 그렇죠. 하지만 뭐가 빅데이터인지 모르는. 요즘 뭐 머신러닝, 딥러닝 네. 다 뭔진 모르는데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블록체인이 딱 그 분기를 맞은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서 아마 어디선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해하기를 포기하게 된 그런 기술일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본다고 찾아봤지만 네. 이게 너무 딥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난립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유에서 아예 어렵게 쓰여져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한답시고 비유를 하다 보니까 다 날려먹는 전혀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 그렇죠. 그런 설명들이 좀 많아서 네. 그럼 우리는 그걸 과연 어떻게 우리 남들이 설명 못하는 걸 자가발전할 수 있는가? 부담을 주고 있네 또. 긍정이가 할 수 있는가? 또 이런 네.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일단 해볼 텐데 이 블록체인이 말이죠. 이 블록체인에 등장하는 사회적 뭐 이런 배경을 보자면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안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올 겁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떨어뜨려 놓자는 얘기죠. 그러고 싶은데 네, 붙어 있어. 일단은 근데 네. 떨어뜨려 얘기를 시작하겠다는 네, 그럴 거죠. 거예요. 네. 근데 왜 붙어 있냐? 왜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왜 나왔냐면요. 이 그때 비트코인 만드신 분이 사토시라는 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비트코인을 만들다가 아,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 못 만들겠는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한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아, 그럼 그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먼저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하다가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가져온 게 이제 만들어낸 게 블록체인이고. 반대네요, 제가 생각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래 사람들이 보기에 블록체인을 가져다가 가상화폐를 만들자 그렇지. 이런 것 같잖아. 근데 가상화폐 때문에 나온 기술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블록체인이 없으면 가상화폐를 만들기 어렵지만 네. 가상화폐는 없어도 블록체인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스무디킹 같네요. 왜 스무디킹? 왜 스무디킹? 우리나라에 스무디킹이 들어왔다가 스무디킹이 우리나라가 스무디킹 사버렸잖아요. 잡아먹은 거. 스무디킹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페라로 로쉐도 우리나라 거 아니야? 그러고 그래? 보니까. 야, 나 방금 뒤통수 2방 세게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블록체인이랑 비슷하네. 근데 왜 비싸 스무디킹은? 몰라. 한국 패치 됐지. 넘어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네. 잘 들어보시죠. 자, 여기서 얘기를 잠깐 짚어야 되는 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다르게 다루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둘이 다른 개념이죠. 네, 다르게 다른 소개를 할게요. 네,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첫 시초가 비트코인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이유는 네. 비트코인이니까. 네. 그럼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 비트코인 얘기를 또 하기 전에 잠깐 화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게요.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저를 괴롭히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반쯤은 성공한 것 같네. 네. 네. 언짢네요, 약간 방송이요. 네, 그 화폐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보통 우리가 계좌이체를 많이 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셋이 패널 셋이 막 계좌이체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저기 내야지. 회비 낼 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망드가 은 실장한테 자가발전 회비 100만 원을 냈어요. 네. 너희는 됐어요. 네. 그렇게 많이 냈어요? 내가? 그래. 뭐 됐냐? 그래서 자,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네네. 네. 그 순간 은행에서 그 아망드 계좌에서 100만 원을 빼고 차감하고 은 실장 계좌에 100만 원을 넣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망드는 은행이 그렇게 해줄 거란 걸 어떻게 알아요? 은행에 대한 신뢰? 신뢰? 1금융권에 대한 신뢰?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은행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네. 은행을 믿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큰 그 전자 그러니까 네. 사회 궤도에 네. 그냥 당연하게 될 거다라는 약간 안주감. 그럼 만약에 했는데 음. 은 실장 거에 안 넣고 자기네 거에 넣는다든지 은 실장 거에 10만 원만 넣고 90만 원 딴 데다 넣으면 어떡해? 그러면 신고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금감원이 있잖아. 금감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금융감독원이 신고를 하면- 떼찌해주지. 은행이 혼나요? 아니요. 제대로 하신 건지 확인해 보라고 하겠죠. 저한테. 네. 뭐 아마 은행에서 어쨌든. 은행으로 신고를 한다면 이제 뭐 은행에서 시스템 보고 자기네 시스템 보고 증명을 해주겠죠. 저희가. 그렇죠. 그럼 뭔가 은행한테 책임이 가고 은행이 처벌을 받는다든지 네. 이런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죠. 은행을 믿는 거죠. 돈을 넣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 요 비트코인 얘네는 네네. 은행이란 게 없어요. 은행이나 얘네들은 다 중앙 집중형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비트코인은 그렇죠. 그래서 요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입니다. 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에서 이제 신뢰를 해결하기 위한 게 블록체인이란 기술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다시 블록체인을 설명하면 이거는 뭐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고 뭐 해서 네. 뭐 AI니 딥러닝이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데이터를 누구도 수정할 수 없고 변경한 결과를 누구도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보안 기술의 일환 가깝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뭐 그 막 뉴스에 나오잖아. 막 토론도 했다며 이번에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 가지고. 가상화폐로 시민이용이랑요. 그쵸. 그러면서 뭐 거래소니 뭐 막으면 블록체인 망한다 막 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위 변조를 방지한다.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인인증서 같은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위변조를 방지하게 되나요? 네, 요거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비유를 들지만 아무도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 네. 저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네. 저도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이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아, 성공을 할지 모르겠네. 자, 일단 비트코인 이런 걸 하려면 네.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화폐,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을 하려면.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자가발전 패널 3분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네. 기존에 은행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네. 얘네는 중앙 집중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망드가 막 계좌 이체를 하는데 은행이 막 폭격을 맞았어. 데이터가 날아갔어. 네. 그러면 여러분은 전 재산을 잃게 돼요. 그렇죠. 맞죠? 내 네, 숫자가 다 없어지지.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은행은 그 한 지점 말고 여러 지점에다 데이터를 분산을 해요. 네네. 이 다중화라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뭐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술에서도 많이 네. 쓰거든요. 서비스에서도. 그러니까 자료를 분산해 놓는 거죠. 똑같은 자료들을 여기저기. 그렇죠. 한 군데가 다운돼도 다른 데서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느냐? 다중화가 아니라요. 네. 수백 중화, 수천 중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데이터를 다 줘버리니까 네. 이거를 변조할 수도 없고 어디가 날아가도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변조를 하려고 하더라도 절대 다수가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변조가 먹히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셋이 뭐 돈 계산을 한다고 쳐봐. 그래서 아망드가 은실장한테 10,000원을 보내요. 네. 그러면 그 10,000원을 보내는 걸 소리를 질러. 야, 나 10,000원 보낸다! 소리 질러. 은실장한테 10,000원 보냈다! 그러면 나도 들었고 네. 은실장도 들었고 네. 아망드도 들었어요. 그럼 우리 셋 다 종이에다 10,000원 보냄. 아망드가 은실장에게 이렇게 적습니다. 네. 요걸 거래라고 불러요. 네. 이런 거래가 발생을 하고요. 네네. 이런 종이들이 잔뜩 쌓이다 보면 종이가 꽉 차잖아. 그렇죠. 그럼 이 종이를 어디다 넣고 봉인을 해요. 네. 더 이상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네. 고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박스에다 넣고 이제 잠궈버리는데 잠글 때 그 키를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키를 발견해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엄청 어렵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비밀번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키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역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술 중에 해시 함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 어떤 값을 넣으면 무조건 똑같은 형태로 변하는 게 있어. 자가발전 암특 호집을 들으시면 됩니다.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 그렇죠. A를 넣으면 B가 나오지만 뭐 C를 넣으면 D가 나오고 이렇게 정해진 걸 넣으면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D를 보고 이게 C에서 나왔구나를 추측할 유추할 수는 수는 없어요. 아, 그건 모르게.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D가 나왔어. 그럼 뭘 넣었을 때 D가 나왔을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커들이 달라붙어야겠죠. 달라붙어서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해야지. 다 넣어봐요. 다 넣어봐요. 뭐 E도 넣어보고 H도 넣어보고 다 넣어봐요. 다 넣어봐요.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다 보니까 이 다 넣는 행위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연산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해시 값을 구하기 위한 것. 네네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 박스를 잠그기 위한 노가다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가다를 많이 하다가 찾게 되는 순간 그거는 블록을 찾았다고 하고요. 그 블록을 찾으면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요. 박스 하나를 잠그면 박스 하나를 찾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걸 넣을 수 있는 박스를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채굴을 한다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실제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박스를 찾는 과정. 수학으로 박스를 찾는 순간 비트코인을 받게 되니까 박스를 받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커가 뭐 악성 코드를 넣어서 뭐 이걸 하게 했다. 그게 다 요거 계산하는 거. 이걸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의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렇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이제 일어났는데 네. 저희가 출근 시간이 10시거든요. 10시. 10시인데
9시 반에 일어난 거야. 9시 근데 뭐 물론 샤워하고 빨리 나가면 준비하면 되지. 준비하면은 늦게 있는 거 아니야? 집이랑 회사가 가까우니까 네. 30분이면 충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지만 그때 눈 뜨니까 너무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출퇴근 시스템 관리자 권한이거든요. 씻고 천천히 나간 다음에 11시쯤 도착해서 네. 그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있는 숫자를 네. 11에서 10으로 바꿀까? 11시에 가서 10시로 바꿀까? 정시에 온 것처럼. 자주 생각하나 봐요, 그런 생각을.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씨 괜찮은 생각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결국 회사에 갔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회사에 가서 만약에 11시에 출근해서 그 숫자를 10으로 고친 거야. 네. 그러면 저는 관리자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죠. 누가 그걸 보겠어. 아망드가 10시에 왔지만 11시에 왔지만 10시에 고쳤다. 그러면 시스템이 10시라고 남아있으니까 아망드는 10시에 왔겠지. 10시 반에 아망드를 찾은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찾았어도 기록을 보니 10시 왔네. 이상하다. 제대로 왔네. 잠깐 왔다 딴 데 갔다 온 건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모든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오픈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출퇴근의 변동 기록까지 전부 다 오픈을 해버리면. 모두 공개를 하면. 그래서 만약에 아망드가 10시에 와서 11시에 왔는데 10시로 고쳤다라는 사실까지 기록에 남게 되면 긍정이가 봤는데 10시에 확인을 했는데 아망드가 없었어. 누구는 그리고 긍정이가 그걸 어디다 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관리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복사를 해놓고 야 너 왜 아까 10시 안 왔잖아. 여기 증거가 있다. 여기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은실장도 그걸 갖고 있고 뭐 대표도 갖고 있고 곰누나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고 대표도 갖고 있고 모터너리도 갖고 있고 네 것만 다르잖아. 그래서 내 것만 다르잖아. 그럼 나는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다른 거. 아망드 내 거는 조작된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다른 거니까 이 다른 데이터가 맞는 거죠. 그렇죠. 내 거는 내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약간 블록체인이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샤워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비슷한가요? 공돌인 머리가 다 이렇습니다. CTO는 원래 이 정도 돼야 되나 봐요.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해줬는데 블록체인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야 그럼 거래 혼자 내가 바꿔버리면 다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블록체인이 왜 블록체인이냐면 블록이라는 것들이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한 블록 안에는 거래가 몇 개 정도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블록 아까 말한 박스 실제로 그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블록 안에 그 거래 정보를 넣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걸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 블록 안에 한 1800개 정도 거래라는 기록이 들어가고요. 그 용량이 1메가가 안 돼요. 0.98메가인가 그럴 거야. 그 정도 되면 또 다음 블럭에 거래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봐봐. 1800개 기록이 있어. 그 중에 내가 하나를 고쳤어. 그러면 긍정이는 고친 걸 갖고 있고 은실장이랑 아망드는 원본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다음 블록을 찾으려고 막 계산을 하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까 말했던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정해진 값이 나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800개의 거래를 넣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수정을 했으니까 다른 값이 나오죠. 저는 1799개는 같고 한 개가 다른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이 둘이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긍정이의 블록을 계산했을 때랑 아망드랑 은실장의 블록을 계산했을 때랑 값이 다른 거야. 그렇지. 그쵸? 해시함수로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누가 맞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아망드가 누구 출근 데이터가 맞냐라고 한 것처럼 다수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넌 틀렸네. 너 그러면 빠져.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 빠져. 너 네 데이터를 포기하던지. 네 건 잘못된 거니까. 네 거 포기하고 우리 거에 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빠져. 그러면 내가 긍정이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데이터야. 다수로 따져보니까 은실장이랑 아망드의 데이터가 맞아. 그럼 이 데이터를 긍정이한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덮어 씌우는 거죠,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 포기하고 왜냐면 나는 한 개가 틀렸지만 여긴 다 맞아. 그러니까 가져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결국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덮어 씌워질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애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돼 있어요. 여기 뭐 모토나리가 있어요. 모토나리도 있고 모토나리까지 있어요. 근데 4명. 4명이 있는데 짝수로 해서 딱 떨어졌어. 2대2. 2대2의 데이터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가위바위보 하나? 근데 그거가 이제 지금 테이블 탑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1800명 정도가 1800개의 블록이 동시에 그걸 했을 때 그렇죠. 나머지 800명이 하다못해 2명도 같은 것로 고치기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말한 대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51%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네. 51%가 무슨 말이냐? 과반수 이상을 속이면 사실이 돼요. 그치. 지금 이 논리 들으면 그죠? 그래서 51% 이상을 해킹해버리면 그렇죠. 조작해버리면 그 조작된 게 진실이 되었고 가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의 함정이고 블록체인의 되게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51%라는 게 지금 뭐 비트코인만 봐도 사용자가 그렇지. 몇 천만 명인데 그 중에 50%라고 해도 몇 천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몇 % 이상을 동시에 해킹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 해킹하는 거는 우리가 뭐 채굴하는데 막대한 연산이 든다 하는데 몇천 명을 동시에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붙어있는 피어들이 더 많을수록 더 강력해지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세 명이서 하면 그럴 수 있겠지. 제가 저 은실장 컴퓨터 가가지고 비밀번호 치고 비밀번호 은실장 비밀번호 제가 알거든요. 가서 바꾸면 됩니다. 세 명이서 하면 나머지 2명 기절시킨 다음에 그냥 다 바꿔놓으면 돼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근데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그런 기술이라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굳이 여기서만 쓸 게 아니라 화폐에서 쓸 것만 아니라 그 보안의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 안에 이사진이 뭐 20명이야. 그럼 그 회사진의 이사진 뭐 비용 이사진들끼리 이거 뭐야 회식비 고기 먹을 돈을 이제 10,000원씩 줬는데 그렇죠. 그 2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회장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쵸, 모든 사원에게 고깃집 공개를 영수증을 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 영수증을 20개 끊는다는 거잖아. 영수증 20개 끊어서 다 나눠준 다음에 이사가 집에 가서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하고 숫자를 바꿔봐야 의미가 없다.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든 보안용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인 거고. 네. 근데 그거에 아까 제가 궁금한 건 처음 출발이 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처음에 만들려고 이제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죠. 가상화폐라는 걸 만들었는데 은행처럼 보안을 그러니까 신용을 어떻게 하게 만들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을 도입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막 수천만 명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100만 명이라고 칩시다. 네. 100만 명이 쓰는데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으로 송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은행에서 100만 원을 제가 은 실장한테 세비로 냈어요. 네. 은 실장이 아망드 계좌에서 100만 원 빼고 은 실장 계좌에서 100만 원 플러스하면 송금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 이걸 생각을 했을 때 100만 명한테 이걸 다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잖아. 그죠? 그렇죠. 송금 기록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100만 명이 쓴다고 가정하면 비트코인 100만 명이 쓴다고 하면 그러면 아망드가 은 실장한테 100만 원 보냄. 이거를 모든 장부에 다 써야 되나 100만 개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또 다른 거래들에 있어서 좀 신뢰성이 오히려 깨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데이터가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서 파편화가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블록 자체에 대해서 공유를 받기 때문에 뭐 1800개가 된 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도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점점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점점 거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엔 그랬어요. 모든 데이터를 내가 다 받을 수 있거든.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만 받아요. 그럼 블록체인이 아닌 거 아니야? 일부만 받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는구만. 잠깐만. 근데 내가 계속 궁금한 거는 그 블럭을 만들 때 1800개가 들어간다는 건 블록체인의 기술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약속인 건가요? 아니면 비트코인 시스템의 약속인 건가요? 비트코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블록체인은 아까 말했듯이 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시스템 구조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비트코인은 우리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되 한 1800개 정도 한 기록을 블럭을 하고 1800개 기록을 넣는 걸로 한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럼 아시아권이나 한국에서 거래한 것들은 뭐 이쪽에 모아져 있는 블럭들이 아시아권이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것만 다운받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여기서 이제 국경에 그게 없기 때문에 아시아권이야 그렇죠. 이런다기보다는 비트코인 블록이야 라고 하면 비트코인 지금까지 발생한 그 히스토리에서 블록을 가져오는 거고 아까 말했던 1800개 거래에 대해서 해시라는 걸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어떤 값을 가져온다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그 값을 구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요. 뭐 비트코인 버전 몇인지 그리고 이전 블록의 주소는 무엇인지 체인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총 거래의 총 집합을 압축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약간 간소한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코드 같은 거를. 그렇죠. 서머리 같은 거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블록만 있어도 모든 거래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모든 거래를 다 담아놓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 거래들이 이 정도의 규모로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간소화된 걸 들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에 아까 물어보다가 이제 끊겼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상화폐라는 개념,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블록체인의 아까 비트코인의 약속상 1,008개의 거래를 네. 블럭에다 담으면, 그리고 그걸 잠그면 네. 그걸 잠그는 보상으로 1 비트코인을 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1이 아니라 지금은 한 10몇 비트코인을 받을 거예요. 아 그래요? 더 네. 커지는군요 그게.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정보라든지 이런 게 네.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중에 난이도라는 정보가 있어요. 네네. 요 난이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냐에 따라서 더 적은 비트코인을 생산한다든지 더 많은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 있게 난이도가 설정이 돼요 자동으로. 그 난이도 정보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서는 비트코인을 못 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였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었던 거고, 왜냐하면 그걸 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만든 거고. 근데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려면 사람들이 그 암호화를 하는 참여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뭐 보상을 안 주면 아무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겠죠.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해준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존재가 없는 거를 이렇게 약간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순환출자 같은 느낌이죠. 그런 거죠. 사실은 네. 그 가상으로 내가 너 포인트 몇 점 줄 테니까 이걸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포인트가 언젠가는 현물화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 같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보다는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쓰이기 시작을 한 거다라는 네. 얘기를 지금까지 해주신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 블록체인의 다른 특징이라든지 이런 건 2부에서 네, 뭐 그런 용어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거래소라든지 네. 하드포크라든지 네네. 이상한 뭐 별의별 코인도 많잖아. 네네. 그런 얘기들은 2부에서. 그러니까 그 어쨌든 오늘 특집은 그 블록체인에 대한 거를 포커스로 두고 얘기를 그렇죠.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로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건 이제 비트코인의 탄생과 블록체인의 탄생이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기가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였고. 네.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더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